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최변의 시선,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기영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저희 시사토 라이브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떨립니다. 네. 방송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첫 방송입니다. 어쨌든. 네, 오늘 내용은 CCTV 확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9월에 선고가 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비밀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CCTV의 천국이라고 하니까 저장된 정보를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다 설정해야 되는가 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필요해서 경비실에 가가지고 CCTV 좀 보자고 해도 잘 안 보여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그렇죠. 일상생활 살면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네.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네. 그리고 또 그걸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가볍지 않네요. 이 상당히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박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도박 현장에 가서 도박범으로 검거를 한 거예요. 네. 그러자 그 처벌되신 분이 가가지고 다시 그 정보 처리자에게 그 영상을 좀 보자.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걸 촬영까지 한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그렇게 한 행위는 처벌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예.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CCTV 장면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거. 만약에 촬영을 안 했으면 이건 또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네. 이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이 촬영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 정보 처리자가 정보를 제공을 했느냐 그리고 그걸 제공받았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냥 본 이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보기만 했으면은 제공받은 걸로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 네. 제공받긴 받았죠. 봤으니까. 봤으니까 제공받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항소심 판결에서는 네. 보기만 한 것 갖고 제공으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무죄라고 일단 판결이 났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방금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보기만 하더라도 어떤 개인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그 권한을 침해할 네. 소지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대법원에서는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파일로 그냥 아예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정보로 자체를 영상 형태로 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 방식으로 보기만 한다는 거죠.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네.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공에 해당된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녹취의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네. 금지하고 있는 그 대화 청취의 대상을 네. 대화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네. 남이 하는 대화를 그렇게 방금 문제한 거고. 근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네. CCTV 같은 경우에 나와 상대방이 같이 만약에 들어있는 화면을 봤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들어있는 장면은 나의 정보니까 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아닙니다. 이걸 가리거나 네. 그 상대방도 동의해주면 되죠. 안 돼. 거의 대부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예. 집에서 나 혼자 찍은 거 외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CCTV를 보는 것만으로도 개인 정보를 이제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하니까 아까 촬영까지 했으니까 제공 아니냐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보세요 하고 해놓고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관리자가 네. 그 사이에 몰래 촬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촬영에는 집중하지 마시라고 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영상이 주고받아진 것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촬영한 행위는 일단 접어두고 이 본 것이 제공에 해당되는가가 이게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인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본 것도 제공에 해당된다라고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방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CCTV 확인할 때는 보통은 분쟁 상황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내 물건을 찾으려고 네. 나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던 타인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한데 네.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면 정보 처리자는 그렇다고 해서 남이 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 그 타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미리 정보 처리자는 네. 정보 처리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정보 처리의 권한을 주니까 네. 열람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요. 아. 법에는 그 열람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열람뿐만 아니라 삭제 또는 수정,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요? 예, 내 정보면. 아, 내 정보면. 내가 나온 정보, 나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CCTV에 내가 나온다. 근데 아. 왜 내가 나오느냐? 나를 지워달라 하면 지워줘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문제는 남이에요. 네. 남이 나온 화면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모자이크화 해가지고 그걸 가리거나 아니면 그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저 사람한테 줘도 되느냐?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CCTV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 차를 쳐놓고 몰래 도망가거나 할 때 네. 자동차 번호판 또 보려고 CCTV 확인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가려야 합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내 얼굴 이것만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네. 자동차 번호판 같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쉽게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내 자동차라면 상관이 없죠. 네. 근데 타인의 정보라면은 가려야 돼요. 내 물건을 만약에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면 자동차 번호판도 가리면 어떻게 상대방을 찾습니까?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피해를 당했다 아, 이런 경찰서에 경우는 신고를 하면 됩니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죠. 네네. 그리고 또 그랬는데도 경찰의 행위가 좀 미진하다. 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서 그냥 그 정보를 취득해 오면 큰일 나고 법원을 통해서 예.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군요. 네. 아니면 CCTV를 갖고 있는 곳에서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지죠. 되니까. 근데 그 비용은 네. 열람을 청구한 사람이 되도록 아, 또 법에 규정이 되어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안 해줄 수는 없어요. 법. 근데 비용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법에는 그 자세한 절차는 뭐 이렇게 또 하위 법규에 네. 정해 놓도록 하는데 이 비용이 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말씀하신 결국 분쟁이 또 될 수도 분쟁이 될 있죠. 수도 있겠군요. 그 돈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또 분쟁이 네.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범죄인지 아닌지 누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거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CCTV를 많이 보는데 이럴 때 좀 복잡해지겠습니다. 네. 예. 이제 자기가 촬영한 장면 보자고 할 수는 이상하네요. 이 말 자체가 내가 촬영된 내가 촬영한 거는 당연히 내가 볼 수 있을 것 내가 같고 하고 있는 네, 거니까. 혼자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보도 활용을 안 하면 근데 내가 찍힌 것은 내가 요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요구, 네. 열람 요구할 수도 있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드는 비용은 요구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신과 이제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오는 영상을 열람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동의를 받거나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 사람의 또 개인 정보가 있어야 될 건데 네. 이 동의는 내가 받는 겁니까? CCTV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보 처리자.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받아줘야죠. 네. 그 동의 받아오라고 그 사람 정보 전화번호 알려주면 정보가 누설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이거 조금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듯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런데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방금 CCTV 영상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단 보고 누군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명목으로 아무나 내가 네. 나오는 화면을 지켜보다가 뭐 그 정보를 뭐 복제해 간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그 비밀로서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정보 주체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사이에 어떤 균형 관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블랙박스도 CCTV에 해당합니까? 그 법에는 고정형 영상 저장 장치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동형 영상 저장 장치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나 이런 거는 이 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동형 영상 저장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사고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하니까 그렇죠. 그때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일단 내가 촬영한 것이니까 어쨌든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네. 그러니까 내 차에 내가 녹화한 장면을 보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3자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CCTV에 예. 그 블랙박스를 보는 거하고 속하느냐 아니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블랙박스.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는 겁니까?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그냥 마음대로 본다거나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정말로 억울하신 상황이면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예. 아니면 법원의 증거보존 절차라는 어떤 이런 정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개인이 해결할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